테마 26은 지방정부의 구성이에요. 대립형과 통합형을 비교하는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단체장의 권한인가, 의회 권한인가. 이걸 막 물어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이 원칙이에요. 지방자치법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면은 다른 형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대립형이 원칙이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요. 그치? 어렵게 나왔을 때는 연역을 물어볼 수도 있고 외국 제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연방제 나왔을 때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미 국가들은 원래 주민자치였어요. 이러니까 주민대표만 존재하니까 기관 통합형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단체자치는 주민대표이자 국가 하부기관이니까 두 기관이 필요했겠죠. 기관 대립형이야. 근데 점점점 영미도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대도시들은 전부 다 기관 대립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관 통합형은 의원들만 직선을 하고 이 의원들이 의회 결정도 하고 의원들의 일부는 한 사람은 단체장을 나머지 의원들은 집행부의 집행장을 겸하는 거야. 한마디로 의결과 집행기관이 통합돼 있죠. 이러니까 갈등이 없겠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둘 다 민주성이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다? 집행이 점점 복잡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요. 또 의회와 행정부가 같은 기관이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 안 돼요. 또 동급의 의원들이 집행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단체장이 카리스마 있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단체장도 의원이고 집행부장도 의원들이잖아, 지금.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기관 대립형은 의회 따로 뽑고 단체장은 임명할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거의 다 뽑고 있지만은 뽑고 있다 보니까 이중의 민주성이 있고 또 단체장이 한 사람이 집행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니까 집행의 통일성이 있고 또 이 집행부장들은 단체장이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관 대립형의 장점이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도시들은 대개 기관 대립형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자, 기관 통합형의 특징은 1번 틀렸죠. 견제와 균형은 대립형이야. 통합형은 의회와 단체장의 그 집행부와 같은 기관인데 견제가 안 되잖아, 지금. 그 다음에 기관 통합형, 위원회형, 일명 갈베손형이라고 그래요. 한 대여섯 명의 위원 뽑아가지고 의결도 하고 한 사람은 단체장을 나머지 의원들은 각각의 부서장들을 이게 이제 소규모 지방의원들 3만 미만 도시들 이게 이제 위원회형이에요. 그다음에 기관 통합형은 전부 다 한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집중돼 있죠.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대신에 이제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거고요. 결정기관 이꼴 집행기관이니까 연계돼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자, 이 기관 대립형 중에서도 시장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강시장형이라면은 모든 집행의 책임을 시장이 다집니다. 또 고위공무원도 시장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예산 편성도 시장이에요. 근데 약시장형이라면 예산 편성을 의회가 해줘요. 또 시의 고위공무원 임명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또 이 단체장 말고 집행부를 위원회 형태로 따로 막 둬요. 이거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죠. 이게 이제 약시장형이에요. 우리는 강시장형입니다. 강시장은 형태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위원회 아까 설명드렸죠. 소수의 위원 뽑은 다음에 한 사람은 단체장을, 나머지 위원들은 부서장을. 그래서 주민이 직선한 선출된 의원들이 단체장도 하고 집행부서장도 합니다. 이게 위원회형이고요. 약시장형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의회가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집행부의 고위공무원들의 임명을 단체장이 할 때 의회 동의 받아야 되고 또 단체장 말고 집행을 독자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게 많고요. 됐지? 의회 시지배인형은 뭐냐면 의회가 시지배인을 한 명 뽑아요. 그래서 의회 중에 한 사람이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단체장을 하고요. 의회 의장이 이건 대표적으로 정치 형태만 하는 거고 집행의 전문성은 시지배인한테 맡기는 겁니다. 네, 틀렸죠?
시지배인이 의례 명목이 아니라 의회 의장이 의례 명목적인 단체장을 하는 거고, 시지배인이 요 집행을 책임지는 거야. 이 시지배인은 의회한테만 책임지면 되겠죠.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시지배인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틀렸죠. 그래서 의례적 명목적은 의장이 하는 거고요. 의장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지배인은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얘한테 집행부를 맡기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려갈게요. 그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요. 기관 대립형은 장점이 세 가지: 견제와 균형, 집행의 통일성, 그다음에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래서 민주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없이 민주성은 누가 낫다? 기관 통합형이 나요. 왜? 의회 의원도 우리가 뽑은 사람이고 우리가 뽑은 사람이 집행도 하니까 민주성은 기본적으로 기관 통합형이 낫습니다. 자, 2번입니다. 기관 통합형은 주민 직선의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나머지 의원들의 일부는 집행부서장을.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3번 틀렸죠. 기관 대립형은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어요. 병존하다 보니까 비용이 2배로 낭비되는 거지. 는 틀렸습니다.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통합되어 있다. 같은 기관이니까 마찰이 없죠. 그래서 집행의 안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행정을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건 기관 대립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방자치론이든 행정학은 앞에 수식어가 뭐가 있나를 봐야 돼. 그런 수식어가 없다면 원칙으로 들어가면 돼요. 원칙으로. 있다면 수식어에 맞게 해석해 줘야 됩니다. 통합돼 있고 마찰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거야.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자, 내려갑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기관이야. 의결기관이 의회고요. 집행기관이 단체장입니다. 교육기관은 교육감이 분리돼 있지만 의회는 교육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의회는 통합돼 있지만 단체장만 분리돼 있는 것뿐이야 지금.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의회는요 주로 돈이야. 돈과 관련되거나 주민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의회 거예요. 예산, 기금,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행정기구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례고요. 반면에 규칙, 단체장의 권한은 뭐다? 긴급권이야, 긴급권. 긴급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사권 같은 것들. 이거는 단체장의 권한입니다. 예산을 의회는 뭐 한다? 조심해야 돼. 편성은 단체장이에요. 편성하는 게 아니라 심의하고 의결해서 확정합니다. 그다음에 법령에 규정된 건 법령이 하는 거고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한 수수료 부과 징수예요. 법령에 규정된 걸 의회가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니은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외국과 교류 협력도 결국은 돈이 나갈 거니까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치? 밑에 다 써놨습니다. 조례, 예산, 결사 이런 것들, 기금, 법령이 규정된 걸 제외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기호과 리을이 맞습니다. 디귿이 맞아요. 2번이네요. 니은은 법령에 규정된 건 제외하고예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볼 때 지방단체장과 의회가 갈등을 하고 있네요. 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제2요구권, 선결처분권이에요. 제2요구와 선결처분은 단체장의 권한이고 단체장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라 뭐가 있다? 중앙의 권한이 있어. 또는 상급기관에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시정명령 취소정지권, 그 다음에 직무이행명령권, 행안부가는 자치사무감사권 같은 것들 제2요구 맞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은 이건 누구 거야? 중앙이나 상급의 권한이에요. 틀렸고요. 선결처분은 단체장 맞습니다. 준예산 집행도 역시 단체장이 하죠. 준예산의 집행. 자,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래서 다시 긴급권이나 위기 또는 인사권 같은 것은 단체장의 권한이고 반면에 돈과 관련되거나 주민, 벌칙 관련된 것들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반면에 중앙은 직무이행 명령권하고 시정명령 취소 정지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보시면은 뭘 할 수 있다? 재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위기단체라든지 이걸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앙의 권한이다.
자, 내려갈게요. 지방의회다,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조례다, 조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둘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이 사직하려면 허가받아야 돼요. 본회의에서 의결로 허가받아야 돼. 근데 만약 폐회 중이라면은 의장이 허가합니다. 단체장 아니다. 다시 내가 의원인데 그만두고 싶어. 그때는 의회 허가 받아야 돼요. 사직은 허가다. 당연 퇴직은 그냥 자동 나가는 거고 사직은 허가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근데 폐회 중이라면은 의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단체장이 아니고요. 맞는 말이다. 의장 표결권 있어요. 의장 표결권 있고요. 찬성과 반대가 동수라면은 부결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의장은 표결권이 있다는 것, 표결권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가부동수일 땐 부결이라는 것 틀렸죠. 그다음에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럼 회기 끝난 다음 회기에는 붙일 수 있죠. 이걸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다시 그 회기에서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내에 다시 붙일 수는 없어요. 물론 다음 회기에는 붙일 수 있습니다. 임기 끝나면 안 되지만요. 일사부재의 원칙이고요. 답은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론이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내용은 되게 많은데 문제가 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비어있는 게 되게 많고 또 보다시피 지방자치론은 법령 관련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법령 관련 걸 꼼꼼하게 봐둬야 돼. 그 다음에 단체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부기관장에 누가 있다? 부단체장이 있죠. 그 다음에 사업소 출장소가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죠. 됐지? 이 부단체장이 보조기관이야, 보조기관. 그 다음에 하부 행정기관은 읍면동장이에요. 읍면동이야, 읍면동. 그래서 하부기관하고 하부 행정기관은 달라요. 하부기관은 부단체장, 국장, 과장 이런 분들 개선기관 말하는 거고 하부 행정기관은 읍면동을 말해요. 읍면동을 말하고요. 이거 말고도 특정 사업을 하는 사업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민에 대한 출장소, 특정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소청심사위원회가 대표적이야. 이런 게 있다는 거. 또 단체장의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권, 선결처분, 준예산 집행권,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제2요구권. 제2요구권 이런 것들은 단체장 권한이고 제소권도 있습니다. 제소권도. 그다음에 중앙 권한도 있습니다. 직무이행 명령권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취소 정지권, 그다음에 제2요구 지시권, 제소 지시권, 그다음에 직접 제소권도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관의 내용, 그다음에 3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